동심 유발하는 아기자기한 벽화, 근본 넘치는 나무바닥과 낙서의 흔적이 보이는 칠판. 그런데 학생들이 안 보인다? 사실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 캠핑장입니다. 이곳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인데요. 그러고 보니 군데군데 설치된 텐트랑 카라반이 보입니다. 분명 캠핑장이지만 옛날 학교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곳. 우선 같이 한번 둘러볼까요? 뭔가 시골 학교 같은 느낌? 우와, 칠판 같은 거 장식해놨네. 칠판 보이면 이런 거 또 국룰이잖아요. 운동장으로 쓰이던 넓은 공간에는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데크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캠핑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도 잘 구비된 모습입니다. 특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까 확실히 예전 학교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우와, 여기 방마다 다 칠판이 있네. 확실히 교실이었어서 그런가 봐요. 원래 여기 떠든 사람 이런 거 국룰이었는데. 떠든 사람? 그리고 오늘 급식. 여기 시간표 같은 거 붙어있고. 가정통신. 이처럼 캠핑장 곳곳에 옛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는데요. 운영한 지 지금 2년 반 됐어요. 아무래도 어릴 적 향수가 있잖아요. 아직도 이런 데가 있나 이렇게 말씀들으시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생활하던 그런 거, 저런 뭐 철봉 하나, 풍향계 이런 거 하나, 지금은 웬만한 거 못 보잖아요. 실제로 캠핑족들에게 폐교 캠핑장은 꽤나 인기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곳만을 골라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꼭 폐교를 활용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초기 자금이 조금 들어간다는 거, 임대료가 좀 사유지에 비해서 저렴해요. 이런 캠핑장 말고도 최근에는 지역 수요에 맞춰서 폐교를 보다 다양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김해에서는 2019년 폐교된 주촌초등학교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 지역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 중인데요. 체육관의 높은 층고를 살려 전체 벽면에 책을 꽂은 모습이 인상적이죠. 멋들어진 인테리어 외에도 주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대요. 주변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는 곳이어서 그 공장들 물품들도 전시하고 부품이나 이런 것들로 아이들 창작 활동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주는 1995년 폐교된 노월초등학교를 허물고 그 부지에 한국어 교육센터를 지었는데요. 근데 웬 한국어 교육? 싶은데 알고 보니 경주는 상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만 4,800여 명. 경북 전체에서 가장 많다고 해요. 다문화 학생의 경우 언어가 안 돼서 학교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다 마치고 나면 다시 원래 다니던 일반 학교로 돌아간다고 해요. 이 센터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폐교인 상태로 되게 우범 지역처럼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건 이제 활용하면서 지역 환경 개선에 또 많은 도움이 있는 거죠. 또 지역민들한테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폐교라고 하면 좀 무섭기도 하고 또 학교는 특성상 동네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대로 내버려두기엔 아까운 게 사실인데요. 이렇게 폐교들이 남아돌게 된 이유 눈치채셨겠지만 인구 감소 문제 때문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학급 수도 줄고 결국 문을 닫는 학교들이 속속히 늘어나는 거죠. 현재 전국의 폐교 수만 1,336곳이고요. 그중 그냥 방치되고 있는 곳이 358곳에 달합니다. 전남 지역이 83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이 75곳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죠. 문제는 이게 더 이상 시골 지역에서나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서울에서도 근래 들어 3곳이나 폐교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폐교 활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이런 이색적인 활용 사례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김해와 경주는 폐교 활용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학교 건물이나 부지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살림으로써 지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해요. 폐교를 활용을 해서 이익의 일부를 그 지역민과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인구 소멸 관련 정책 중에 폐교하는 방안이 중요한 이슈로 좀 떠오를 것 같고, 한편 삼척에선 폐교를 리조트로, 강화구는 천문대로, 통영은 유기묘 보호시설로 각각 탈바꿈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그동안 폐교 문제는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싶지만요. 사실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폐교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다고 해요. 우선 폐교 재산의 권한은 각 시도 교육감이 갖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아예 팔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몇 가지 없다는 겁니다. 특별법에 보게 되면 폐교는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 소득증대, 그리고 귀농기여 지원시설 이렇게 딱 카테고리를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자본이 좀 투여되는 것보다는 공공적인 기능을 하는 것들이 좀 폐교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좀 더 확산되고 되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법이 지금 조금 막고 있다. 게다가 법이 12년 전 한 번 바뀌고 그대로라서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라고 해요. 인구 소멸 문제나 지역 소멸 문제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시나 시골이나 모든 것 이 법을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에 반해 우리보다 인구 감소 문제를 먼저 겪은 일본의 경우 폐교 활용에 법적인 용도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데요. 교육시설, 비즈니스 시설 등 훨씬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대요. 실제로 나고야의 한 초등학교는 폐교 후 스타트업 육성 시설로 바뀌었고요. 이바라키현의 폐교는 해당 지역 특산물인 고구마 테마파크로, 구마모토현의 폐교는 일본주 양조장으로 이용되고 있죠. 폐교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뛰어난 데다 폐교를 소유한 지방 공공단체와 폐교를 활용하고 싶은 민간 기업 등의 매칭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운 결과래요. 일본 같은 그 정도 서비스를 한국에서 제공을 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논의를 하게 되면 더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계속해서 학령 인구는 줄어들 테고 앞으로 폐교 수도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재밌고 신기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도움도 되는 이런 일석이조의 활용 사례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서현주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